안녕하세요. 오늘의 옥소폴리틱스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경랑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판결 후폭풍과 현 정부를 둘러싼 공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민심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5년형 선고에 대해 진보 진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보수 진영은 장동혁 의원의 단식 투쟁을 응원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송금 의혹과 경제 실정을 맹공격하는 양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2.5%, 국민의힘 3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며 이재명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53.1%를 기록했습니다. 이 첨예한 드립,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및 특검 논의는 사법 정의 실현과 국정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후퇴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죄 수괴에게 고작 징역 5년, 그것도 초범 감형이라니요. 보이스피싱 사범보다 형량이 낮다는 조롱까지 나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검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탄압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끊임없이 특검을 남발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송금 의혹, 9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야말로 국정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내란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범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다른 정치 갈등을 무한정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배와 견제,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처벌 논란이 모든 민생 현안을 집어삼키는 현재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단죄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칙이 현 정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의혹, 각종 뇌물 의혹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선택적 정의이며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네, 사법 정의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럼 이 논란이 벌어지는 현실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야당의 강경 투쟁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경제 운용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단식 투쟁, 그리고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맞물린 이 상황이 과연 민생과 국정 운영에 긍정적일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의원의 단식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작년 재정 적자가 90조 원인데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문화예술 추경이라뇨. 여기에 수천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야당이 체제 수호를 외치며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국정 발목 잡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판을 바꾸려는 담대한 비전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상상조차 못할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대북 송금 의혹은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해묵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단식과 필리버스터 위협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야말로 반민생 행위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양쪽 모두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 상황에서 왜 문화예술 추경이 시급한지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의 최수진 의원이 언급한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선명성은 있을지 몰라도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폭주하는 정권에 맞서는 선명한 야당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방식이 국회 포기 선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대화와 타협은 상대가 합리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IMF 경고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 폭주를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결심 소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함 때문입니다. 보수가 재건되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절박함이라는 것이 결국 과거로의 회귀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퍼뜨리던 세력과 손잡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은 구시대적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부의 개혁 정책에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네, 오늘 토론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라는 과거의 문제와 현 정부의 경제 및 안보 위기라는 현재의 문제가 한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서 내란 세력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주장과 IMF 위기 경고가 떴으니 당장 정권을 끌어내고 탄핵하라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할까요? 과거에 대한 사법적 단죄, 그리고 현재의 위기 극복. 이 두 가지 거대한 과제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옥소폴리틱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